안녕하세요. 경기고의 문학 내신 담당하는 손석표라고 합니다. 이번에 중간고사 내신 대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시험 어떻게 나왔고, 올해 어떻게 바뀌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순서대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경기고 3학년 친구들이 이렇게 3년 동안 내신 열심히 해가지고 사실 결과가 굉장히 좋아요. 이제 많은 친구들이 서울대학교 합격해가지고 이렇게 합격증 인증하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보내주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합격증 보내줬던 선배들 중에서 저희가 두세 명 정도를 추려가지고 이번에 클리닉 때 저희 질문 조교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클리닉 때 오시면 제가 직접 질문을 받아드리기도 하고 실제로 서울대나 연고대 다니는 학교 선배들을 직접 만나서 조금은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좀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도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65와 35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거예요. 문제가 작년 기준으로 중간고사가 24문제가 출제가 됐고 65점 배점이 나왔는데요. 느낌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주변 직선 비교를 하는 학교들에 비해서 선택형 문항 자체는 비슷한 숫자고요. 그리고 선택형의 배점 자체는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형은 옛날 말로는 객관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서답형이 이제 주관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실제로 문제를 조금 하나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뭐 사음보의 운율, 해학성, 고사의 인용, 자조적 태도, 말을 건네는 방식, 의문형 표현, 정서의 효과적 표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학 기초 개념어들을 사실 편안하게 쓰는 시험이거든요. 문학 기초 개념어를 아주 베베 꼬아서 출제를 하는 학교들이 있고 그거를 굉장히 그냥 편하게 보여주는 학교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경기고등학교의 작년 시험은 아주 베베 꼬아서 시험을 출제했다기보다는 문학 개념어 자체를 그대로 담백하게 출제하는 출제 경향을 지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되는 게 담백하게 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등급컷 자체가 아주 높게 형성되지는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서답형 여성 문항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6개의 문항이 조금 배점이 낮은 경우에는 뭐 4, 5점 정도지만 배점이 높은 경우에는 최대 8점 정도까지 나오게 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꽤 부담스럽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작년 1번이에요. 서답형 1번 문제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며 기역, 니은, 디귿 등 고려 소교의 형식적 특징이 나타난다. 단답형으로 제시를 했고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점수를 주려고 물어본 형태였어요. 근데 특이사항은 이 내용들이 모두 학교 필기에 1번, 2번, 3번의 형태로 정확하게 제시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학교 수업을 얼마만큼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자기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암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졌다는 거죠. 자습서에도 있습니다만 실제 모범 정답 같은 걸 보면 학교 선생님이 1번, 2번, 3번 그대로 적어줬던 내용들을 그대로 답으로 활용한 것이 다소 특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을에 있는 내용은 학습 활동을 활용을 했어요. 이제 공립학교의 출제 특성이죠. 자, 교과서 첫 해거든요. 그래서 새 교과서 목차를 조금 가져왔는데 아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총 5개의 단원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전체 작품 수는 약간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어차피 교과서 내용이 줄어든다고 해서 시험 범위가 줄어들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아니거든요. 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교과서가 바뀌어도 학교에서 프린트를 줬던 전통이 변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경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벌써 내신을 시작한 지가 이제 14년, 15년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요.
옛날부터 경기고등학교는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늘 학교 프린트를 따로 주는 전통이 있었어요. 해마다 프린트 내용들은 달라졌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교과서 바깥 범위를 다루고 있었고, 아주 생소한 지문부터 진짜 국어 강사인 제가 봐도 이건 대체 어디서 가져온 거지 싶은 지문부터 누가 봐도 알 법한 중요한 지문들까지를 많이 프린트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가 바뀌어가지고 교과서 내용 자체는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학교 프린트는 그대로 나올 거고 학교 범위 자체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출제의 전통, 학교 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 그리고 학습활동, 교과서 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 이 내용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가 외부 지문을 조금 쓰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외부 지문을 안 낸다고 하는 해가 아주 특수하게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경기고등학교는 외부 지문을 안 낸다라고 학교에서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해에는 절대 출제가 안 되는데요. 외부 지문을 낸다 안 낸다라는 말 자체를 하지 않으면 100% 나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생소했던 게 작년 외부 지문인데요. 상사 화답곡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됐어요. 이 상사 화답곡이라는 작품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수능 직전까지 혼자 풀어볼 확률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EBS 연계교재,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도 실리지 않고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실리는 작품이 아니었어요. 언제 나온 적이 있냐면 2008년 10월 고3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그냥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이랑 3년 전에는 그런 경향이 없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경기고 1도 마찬가지고 경기고 2도 마찬가지고 외부 지문을 굉장히 오래전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출제를 했어요. 작년에 경기고 1 외부 지문들을 제가 몇 개를 파이널 모의고사 때 그대로 적중시켜 드렸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2012년, 2013년 모의고사가 출처예요. 그래서 1학기 때 아주 옛날 모의고사나 아주 옛날 것들을 활용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제가 출제를 도와드렸고, 그 부분이 그대로 적중을 시킨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오랜 기간 강의를 해서 자기가 오랜 기간 자료를 쌓아온 선생님들이 줄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가지고 제시를 해드렸던 것들을 꽤 많이 맞춰드렸기 때문에 자신 있게 권하는 수업입니다, 경기고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문도 있겠지만 문학 이론 자체를 그대로 묻는 경우들도 있어요. 작년에 이제 19세라는 소설이 출제가 됐었는데, 그 19세라는 소설에서 개인의 성장과 관련한 문학적 해석을 묻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서술하게끔 만든 4점짜리 서술형, 배점은 낮은데 길게 쓰게끔 설계가 돼가지고 친구들이 시간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배점을 가져가지는 못했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외부 지문 형태가 꼭 작품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문학 이론을 가지고 출제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밖에 문학 이론은 아니지만 다른 읽기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들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태주의자 선언 같은 것들을 보여줘가지고 그냥 교과서 바깥에 있는 다른 텍스트 자체랑 교과서 내용을 연결해가지고 이해하게끔 설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문항의 난이도 자체는 높진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푸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험 당일날 완전히 처음 보는 텍스트를 읽어야 하고, 이 처음 보는 텍스트를 읽는 만큼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 문제는 맞았지만 다른 문제를 풀거나 검토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자녀분들이 시험 보고 와서 자기 딴에는 깔끔하게 잘 푼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시간이 모자라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읽기 자료를 조금 제공하는 경향성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근거로 제가 어떻게 수업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교과서는 새로 바뀌었습니다만, 다른 학교로 가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여전히 계속 학교에 남아서 출제를 하시는 국어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문학 작품을 가지고 출제를 하더라도 그 선생님이 선호하는 문장 표현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 말을 좀 듣다 보면 그 사람의 특유의 말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문항을 출제하는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도 자기가 선호하는 문장 표현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새로운 교과서, 새로운 지문으로 제가 내신 수업을 하겠지만 친구들한테 던지는 질문들이나 친구들에게 드리는 자료는 기존의 경기고등학교에서 사용했던 문학 내신 기출문제에 나오는 표현을 기준으로 친구들에게 수업을 하겠습니다. 변하는 것들과 변하지 않는 것들을 근거로 변하는 지문들을 모두 제압을 하려고 해요. 두 번째로는 저희 클리닉 수업 이름이 질문의 숲이라는 제목의 클리닉이거든요. 많은 남학생들 혹은 많은 이렇게 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랑 제가 질의응답 클리닉을 했을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질문을 잘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걸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고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며 유의미한 질문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랑 저희 조교 친구들이랑 같이 회의를 해서 저희는 어떤 결론에 이르렀냐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유의미한 질문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먼저 질문을 해주자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클리닉 수업은 일반적인 클리닉 수업과는 다르게 해당 부분을 학습했다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질문을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물어봐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많은 학생분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은 자녀분이 뭐 클리닉에 참석했다, 클리닉이 끝났다라는 학원의 문자만 받으시지 클리닉 와가지고 정확히 뭐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냥 앉혀놓고 문제만 풀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의미 있는 질문을 하고 의미 있는 답변을 받고 의미 있는 질문이 오고 가는 그런 형태의 클리닉이 어찌 보면은 진짜 국어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클리닉 수업의 이름은 질문의 숲이에요. 질문을 하러 올 수도 있지만 저희가 유의미한 질문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실전과 같은 난도를 최대한 유지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소한 외부 지문의 출처 같은 것들, 특정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선생님들이 정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직접 출제에 참여를 하고 제가 직접 살펴보고 작년 시험지와 얼마만큼 문장의 어조가 비슷한지도 확인하고 과거의 생소한 외부 지문 출제 경향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진짜 시험지랑 비슷하거나 똑같은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수업은 3월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다원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학원에 문의를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자녀분 성적과 관련해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은 제 전화번호 적어드렸으니까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은 제가 따로 전화 드려서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2학년 문학 내신 조금 더 전문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수업이고요. 저는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